안녕하세요. 패밀리 세이버 센터 소장 이충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묵은 화 다루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획득한 분노 성량에서 벗어나기라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 시간에 걸쳐서 분노 성량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수치심, 불안함, 슬픔, 죄책감, 두려움 등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들은 에너지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 화풀이로 터질 때 나타나는 성량을 분노 성량이라고 했지요. 그 분노 성량은 공격적 또는 수동적, 수동 공격적, 투영 공격 등의 네 가지 성량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화를 터뜨릴 때, 즉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각자의 분노 성량으로 화풀이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일이 건강치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참든지 터뜨리든지 그 화는 결코 다뤄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분노 성량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내 감정을 다뤄가는 훈련된 삶으로 변화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분노 성량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할 수 없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서 10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10살에 어떤 공중에서 뚝 떨어져서 그의 삶이 진행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어떤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그 시절의 기억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시 떠올려서 그 고통을 되새기고 싶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 페인을 느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역사 안에서 그때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겠지요. 우리는 누구나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해서, 창피해서, 두려워서, 슬퍼서 그 감정들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 환경에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누군가 내 사정에 이해해 줬으면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친구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싶었지만 환경이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누르고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 나의 천성과 함께 분노 성량이 획득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성량이 건강치 않다면 고치고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건강한 사람이 생각하는 삶의 태도이겠지요. 더구나 그리스도인이면 더욱 열심히 나의 화를 다루는 훈련을 통해 성숙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특정한 분노 성량은 대개 부모가 화를 다루는 방식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에게 배웠다, 그 얘기입니다. 흔히 부모처럼 되는 게 두려운 나머지 정반대의 분노 성량을 띠게 되지요. 아니면 화를 두려워하여 하게 되어서 성인 이후의 삶을 제대로 꾸려가지 못하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표현하는 부모의 방식을 답습하게 될까봐 결혼을 꺼려하거나 애 갖는 그러한 것이 두려워서 출산 같은 특정한 상황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나는 감정적으로 나를 학대한 엄마처럼 되는 게 너무 두려워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내 아이를 경시하고 꾸짖게 될 거라고 믿고 그런 식으로 아이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돌이켜볼 때 내가 만약 20대거나 30대 초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분명히 내 애를 가학적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회복된 후에 내가 무엇을 할지 자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특히 유아기에 어린 자녀가 있는 영커플을 보면 더욱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 안타까움의 대부분은 부모들이 본인의 감정적인 상태 또는
정서적인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거의 무작정 결혼부터 하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 바로 자녀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10중 8구 내가 배운 그대로 나의 정서 상태 안에서 자녀를 또다시 내 부모가 했던 방식대로 키우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에게 페어런팅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어떤 정서적인 상태로 양육하는지 나도 모르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자녀 양육의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분노 성향을 알고 답습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해결의 열쇠는 과거의 부모와 처리하지 못하고 남은 문제를 푸는 데 있습니다. 그 문제는 부모에게 표현하지 못한 묵은 감정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그 관계를 변화시키게 되면 부모에게서 성공적으로 분리되어서 별개의 정체성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잘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설명할 수 있겠지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나를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것은 분명 내 삶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이민 세대에서 일어나는 특수성이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 오셨을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놀림받았던 그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생소한 낯선 문화에 적응하느라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더 중요한 생계를 위해서 밤낮을 뛰었던 나의 부모에게 나를 표현하는 것조차 사치스러웠다고 고백하는 1.5세들의 삶은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쌍한 부모에게 화가 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을 죄책감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표현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일이다라고 할 때 부모와 처리하지 못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이런 죄책감의 뒤에 숨은 화를 발견하고 인정해서 건강하게 풀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 감정에 대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 정서 상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배출시켜버리는 의지, 노력,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실제적인 훈련이 따를 때 우리는 내 안의 화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 나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어지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실마리를 잡지 못하면 그 화를 어디다 풀겠습니까? 당연히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표출되겠죠. 이때 나의 가족의 감정에 대한 다이내믹이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원래의 가족, 오리진 패밀리와 유사해지는 것은 매우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화를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화가 다시 나타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포함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현재의 사람들에게 옛 얼굴이 겹치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매가 고백합니다. 남편이 분노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본인의 친정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화는 우리의 삶에서 오랫동안 화를 불러일으켰던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반영하게 되는 일이 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즉 상처를 받았던 과거의 사건에 대해 반응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부모나 다른 보호자를 떠올리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접하게 될 때 불쾌했던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는 것은 그러한 예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면 처리하지 못한 과거의 문제, 묵은 화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특정한 상황에서 화가 나는 이유를 살핀 다음 과거와의 연관성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꼭 받으셔서 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 소원합니다.